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 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방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그런 방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차에 어디까지 배우셨나요? 법인세 등, 그 등 안에는 농어촌 특별세 있고요. 우리 순수한 법인세에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성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여기다 간단하게만 좀 써볼까요? 법인세 등, 왜 등이야? 왜 기타 등등이야? 네, 법인세가 있고요. 요 법인세, 본세의 10%를 뜯어먹는 애가 있고요. 너 혹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또는 이비소,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를 해서 네가 받아먹은 게 있으면 농특세 내 여기까지 했었죠. 자, 농특세는 뭐였었죠? 감면받은 세액의 20% 500만 원 초과가 되면 분납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요 10% 지방소득세. 우리 소득세법에서도 여러분들 근로소득세라고 냈던 거 있었죠? 그거에 또 10%를 뜯어갑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걸 소득할 주민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용어에 대해서 지방세법까지 우리가 다 수업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에 10% 낸다.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냐면 소득할, 균등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법인세, 본세의 10% 뜯어먹는 아이는 소득할 주민세라고 불러요. 됐죠? 그런데 균등할 주민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균등할 주민세 먼저 여기 용어 있으니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소득세 할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세 할, 법인세 할, 얘는 소득의 10%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본세에 붙여먹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낸 거에 10% 내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요거에 10%니까 총 11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내가 20만 원을 받았으면 22만 원 부담하듯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세 할. 그런데 균등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균등할은 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얘는 균등하게 이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균등할 주민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균등할. 뭐 사업자도 내시고요. 저희 집에는 6천 원씩 납부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세대주 이게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뭐 경기도는 5,000원, 뭐 서울 지역은 뭐 6,000원, 8,000원 하는 데도 있고요. 이게 균등할 주민세라 그래서 균등하게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는 세금이에요. 균등. 소득세할은 소득에 비례해서 10%를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균등할은요. 개인 주소지 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억울한 게 뭐냐면 그 지방세라고 해서 세대주한테 한번 나가는 거 이거 한 번 나가고요. 또 우리 예를 들어자면 홍길동 씨라는 아버님이 계셔. 그러면 세대주 균등할 주민세가 한번 나가고 그 홍길동 씨가 또 아버님이 개인 사업을 하세요. 그럼 또 나가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법인은 당연히 법인 균등하게 나가는 법인 한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5만 원 정도. 이거는 무조건 균등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세금을 다 걷어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득세 할, 그 다음에 균등할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본세의 10%를 뜯어먹는 아이들이 소득세 할, 균등할은 그냥 무조건 균등하게 그 세대의 소득, 재산, 자산 상관없이 무조건 뭐 6,000원, 5,000원씩 내는 거. 그리고 사업을 하면 주소지할 개인, 내가 법인이야? 그럼 삼성전자는 균등할도 내겠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냈을 때 또 요 소득할 주민세를 또 납부를 하겠죠. 많이 뜯어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다 이 국세들은 국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10% 지방세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또 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그죠? 그 소득에 비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또 지방자치단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균등할이라고 해서 명목하에 또 뜯어가는 세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방소득세는 언제 신고 납부하냐? 법인세분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자,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법인세가 12월 31일 결산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간다면 3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3개월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하죠. 요거는 국세고요. 그럼 지방세는 한 달 더 여유를 주겠죠. 그래서 지방세는 4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납부하시면 돼요. 4월 30 날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근데 여러분 이 금액이 무시 못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좀 규모 있는 기업들은 막 몇 억씩 낼 거 아니에요. 만약에 5억이 나와서 법인세가 그럼 여러분 지방세가 5천이잖아요. 무시 못하는 돈이죠. 그래서 한 달 여유를 두고 지방세 납부해 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국세하고 지방세는 어디다가 납부를 하냐? 자, 여러분들 저랑 이번 학기 말고 저번 학기 때 원천징수 실무하면서 제가 요거 가르쳐 드렸었죠.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 그래서 중앙정부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고요. 그래서 우린 요거 되게 익숙하죠. 앱도 있죠, 앱. 자, 우리 핸드폰이 손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앱 이름도 귀엽죠? 손택스 깔아라. 까라라 까라라 여러분들 네 손택스라고 참 이름도 우리나라는 참 이름도 잘죠. 그런데 지방세는 위택스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건 전국 공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또 따로 관리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이택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취업을 하시려면 여기 경기도나 서울 지역권에서 취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택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만. 왜냐면 이제 대략 인구가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많이 밀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택스가 되게 느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바쁜 신고 기간에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요거는 교재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교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입문자들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또 TAT 1급이나 여러분들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조금 수준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제가 넣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나오면 항상 누구랑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요 의제기부금이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야, 너 특수관계인한테 줬어? 너 특수관계인 이외자한테 줬어?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어떤 게 그래도 좀 착한 일을 한 건가요? 당연히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내가 막 싸게 주고 이러면 착한 일을 한 거죠. 착해. 그래서 의제기부금으로 간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30%나 마이너스 30이면 뭐예요? 그쵸? 70%까지는 시가의 정상가액이라고 보고 그 초과에 대해서 130%나 7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너 이거 기부금으로 내가 의지할 거야.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회계 처리도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기부금은 항상 중요한 게 뭐야? 네 코가 석자. 너도 지금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무슨 기부질이야. 너 일단 너 몸 추스려라. 그래서 항상 그 한도 계산할 때 2월 결손금을 빼는 이유가 뭐라고? 결손이 많으면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건 뭐냐? 특수관계인한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내 아들한테 시가만큼 팔겠어? 시가보다 좀 싸게 팔겠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애쁘니까.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또 어떡하겠어요? 우리 또 아니까. 저가로 팔거나 싸게 팔거나 고가로 사주겠지. 왜? 특수관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에 이게 더 무서운 거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재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국내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러니까 법인세를 안 내는 법인은 상관없다는 얘기지. 무슨 비영리라든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어.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세금 내는 걸 감소시켰다고. 관할과세 관청은 그 범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인정하지 않겠다.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부당한 행위 했어? 그럼 네가 그 계산한 거, 여기서 말하는 거 뭐겠어? 각사소. 네가 계산한 그 각사소를 인정하지 않겠다? 부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세무조정 소득 처분을 하세요 라고 문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적용 요건 별표. 그래서 제가 별표 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표랑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요건 두 가지 요건을 and 다 만족하셔야 돼요. 첫 번째,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이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는 착한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대신 기부금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고 당해법인의 부당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 계산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가 부담이 감소돼. 이 감소가 중요한 거야. 아니 내가 조세 부담을 증가시켰어. 세금을 많이 내는 증가시켰어. 그럼 이런 걸 하겠어? 야, 너 행위가 좀 부당해. 다시 계산해. 안 하겠지. 국가는 땡큐지. 조세 부담이 증가되었다라고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별표예요. 국가가 총 맞았어? 세금 많이 내겠다는데. 그럼 뭘 땡큐지. 대신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이 감소되었다라는 뉘앙스를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야 진짜 이거 별표 100개입니다. 별표 100개. 고가 매입, 저가 양도입니다. 그러면 저가 매입 반대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저가 매입, 고가 양도 반대죠. 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 거 옷을 파시든지 뭘 팔든지 뭘 판다고 생각해 봐. 그럼 내가 저 사람이 특수관계자가 아니야. 음식점 한다고 할까요? 옷가게 한다고 하자. 그럼 여러분 내가 사올 때는 어떻게 사오는 게 좋아? 싸게 사오는 게 좋죠? 그렇잖아. 한 푼이라도 좀 싸게 사오는 게 좋은 거고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쪽에다가 필기한 것들은 부당행위로 보지 않아요. 아니 정상적인 행위지 이게 무슨 부당행위야. 그런데 미쳤어? 왜 돈을 더 주고 사와? 고가 매입. 아들한테 사왔으니까. 아니 왜 싸게 팔어? 왜 싸게 팔어?
딸한테 팔았으니까. 주주한테 팔았으니까. 대표 이사님이 아는 뭐 거래처, 거기다 팔았대. 아예 아니까 좀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뉘앙스를 살펴봤죠. 공부는 센스라 그랬어. 고가 매입, 저가 양도일 경우에만 조세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 문구가 이 문구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오방지게 중요한 거야. 지금 흥분 갑자기 더워졌어,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알겠어요, 교수님. 고가 매입 저가 양도는 특수관계자한테 그렇게 파니까 나가리 시킬게요. 대신 왜 우리 의제기부금도 아니 시가 무조건 초과하면 나가리 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제기부금도 아까 정상가액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 정상가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내가 의제기부금으로 뭐 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무조건 시가와 초과하는 금액을 다 부당한 행위로 볼 거냐 이거야. 그건 좀 너무하잖아. 그래서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야. 얘는 5할입니다. 시가의 5% 이상이 걸리거나 또는 3억 원 이상이야. 그럴 경우에만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 이외는 그냥 괜찮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제기부금의 이 정상가액처럼 약간의 틈은 좀 주고 너 너무 심했어. 너 특수관계인한테 너 왜 그랬을까? 그러면 나가리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교재에는 없어서 제가 재경관리사 책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멈춤해 놓으시고요. 일단 문제를 천천히 항상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강조하죠. 뭐가 중요해? 아는 게 중요한 거야. 푸는 거 뭐 중요해? 답지 눈에 다 보이는데. 자, 멈춤해 놓으시고. 자, 문제 들어갈게요. 3일은 당기에 당 회사의 대주주에게 자 느낌 오셨죠? 우리는 뭘 초이스해야 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두 가지. 일단 누구여야 돼요? 특수관계이어야 되죠. 자 대주주 특수관계 맞습니다. 그럼 일단 부당행위 계산부인 쪽으로 갈게요. 여기 0이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0 하나 넣을게요. 100만 원짜리. 시가는 100만 원짜리 기계를 50만 원에 양도했대. 그럼 빨리 부당행위 계산부인 요건 몇 가지? 두 가지를 동시에 맞아야 돼. 일단 특수관계자고요. 그 다음에 부당히 감소시켰죠. 왜요? 아니 왜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양도하냐고. 이거 저가 양도에 들어갔죠? 그럼 이제 나가리야. 세무조정을 수행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알았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의 그래도 좀 살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팍팍하겠구나. 그래서 시가의 5%나 3억 원을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요. 저거 여러분 여기 0이 하나 빠졌어요. 100만 원의 5%냐 5할 3억 이상이냐. 일단 3억 이상은 안 되죠. 대신 100만 원의 5%면 여러분들 5만 원이죠. 일단 5만 원 차이 나잖아. 봐봐. 이 갭이 지금 5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런데 100만 원에 5% 하면 5만 원 이상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는 거의 다 시가의 5% 이상에 다 들어가. 실무에서는 3억 원도 중요하겠지만 시가 5%에서 다 걸린다니까. 그럼 얘는 일단 부당행위야. 그래서 첫 번째 부당행위 계산 적용 판단 여부에서는 일단 여가 나왔어요. 왜요? 5만 원 이상에 걸렸잖아. 50만 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얼마의 차익이 나요? 시가대로 팔았으면 100만 원인데 네가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요 50만 원을 대주주한테 싸게 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대주주한테 가서 받아야지. 받아서 입금 산입 시키시고요. 저가양도 50만 원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소득 처분은 뭐겠어요? 대주주니까. 대주주니까 배당 처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각사소가 늘어나고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받지도 않은 배당,
이걸 우리는 의제배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득세법 책을 찾아보시면 배당의 범위 안에 의제배당이라고 있어요. 아, 법인세법에서 소득처분으로 간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부당행위 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개념 그리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여러분들. 자, 이제 남은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 실무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용 승용차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요 2021년도 요 시점에서는 많이 정착이 된 상태예요. 그 전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함부로 시험 문제에 낼 수 없는 문제가 이 업무용 승용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무에선 되게 중요해요. 까탈스럽고. 제가 실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대기업 다니시는 분을 제가 한 분 또 알게 돼서 그분한테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요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네. 업무용 승용차는 여러분들 운행기록부를 써야 그 비용으로 인정을 더 받거든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빠방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몇 시에 몇 분부터 거래처 어디. 그거를 다 일일이 적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게 업무용 승용차가 생기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이 업무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은 이 업무용 빠방에 대해서 GPS를 다 달아준대요. 이제 올해 다 끝났을 거야.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이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잖아요. 진짜? 그래서 GPS를 다 달 정도로, 예, 그러면 좀 편해지겠지. 왜? 그 거리가 나오잖아요. 대신 이제 좀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예전에는 아이 뭐 또 일만 해. 잠깐 뭐 또 여자친구 픽업도 좀 하고 그냥 개인적인 업무도 좀 보고 그랬을 텐데 빼박입니다, 이제. 못하게 됐단 얘기죠. 자, 아무튼 요 얘기는 잠깐 끊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